오늘 담을 영상은요, 전원주택이나 어떤 부동산 관련돼서 좀 예측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요. 어찌 보면은 그냥 이게 너무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평생 20몇 년을 이 전원주택에 관련된 업종에 있다 보니까 어떤 보는 시야가 딴 사람보다 좀 넓은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크게는 캐나다의 밴쿠버라든지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중국 칭다오나 아니면 여러 큰 도시를 많이 봤죠.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이런 큰 도시들이 어떻게 발달되는 과정을 전 많이 지켜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원주택도 어떤 형태로 가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관을 얘기를 드리고,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이제는 한국은 전원주택 개념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타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게 전원주택 어떤 가치를 생각을 했는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이 붐이 많죠.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이나 붐이 많고,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 가도 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총 4곳을 소개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자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를 굉장히 많이 보지요. 그 중에서 이제 서산시에 있는 온석동이라는 데하고 양재동이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음암회라고 서산 초입에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안중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백종원 거리랑 한 500m 정도 떨어진 예산 읍내인가요? 안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쪽에 또 의뢰 와서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전원주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데, 그 전원주택을 파는 이런 목적보다도 그냥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사셔도 손실은 안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전원주택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차피 제가 자재를 하니까 제 컨텐츠랑 또 비슷하게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제 얘기를 조금 판단 기준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점 정리를 몇 가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회원님들이 전원주택을 사실 때는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사후 문제예요. 내가 노후에 이 건물을 전원주택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근데 이거에 열애가 되시는 분은 뭐냐면, 그냥 나는 내가 20년, 30년 남은 동안에 그냥 시골에서 살다가 자연을 느끼고 전원선 생활을 하다가 그냥 그거에 관련 없이 말 거야. 아니면 그 전원주택을 기증할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입지 고려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집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이쁘게 전왔다고 해도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부동산은 진정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이라 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냥 전원생활 하실 분들은 전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정말 전원생활 하실 분들이고, 주택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실 분들, 요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도시형 전원주택을 사셔야 돼요. 뭐냐면 도시가 번져나가는 지점까지, 아니면 나중에 도시가 편입되는 지점까지 요런 공간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후회하시게 돼요. 왜냐면 나중에 팔 수가 없어요. 도시형 전원주택은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주택이에요. 이제는요, 아파트 값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같이 저희는 아파트 값은 계속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요. 어떤 은행 이자 오르듯이. 근데 예전같이 막 집값으로 돈 벌고 이럴 타임은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은요, 땅이 있는 전원주택을 요구를 합니다. 아파트는 땅이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에 살기 좋은 곳이고, 땅이 있는 집을 사길 원하는데, 이게 시골이 나가서 병원 멀고 마트 멀면은 이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데 금방 도시가 밀려올 공간 중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도시형 전원주택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다운타운 막 있잖아요. 큰 도시가 있으면 거기 1차 가장 가까운 공간에 타운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전원주택 단지, 뭐 리치 빌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시가 거기로 밀려와요. 그러면 그곳이 비싸지든지 그곳이 또 아파트로 바뀌든지 이러면서 전원주택이 그렇게 발전돼 가는데 우리는 전원생활이다, 뭐 풍경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시골에 난무하게 전원주택을 지으신 곳들이 많지요. 이런 곳들은 사실은 판매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3,500만 명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시골의 학교, 뭐 마을들이 없어지는 건 이제 태반입니다. 그거를 뭔가를 메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이민 정책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메꿔지거든요. 미국 정책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현재 구조적으로. 그래서 인구 밀집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보다 더 심하게 인구 밀집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서울과 뭐 이런 큰 도시잖아요. 부산 이런 도시의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 이런 건 참 잘해놓은 거죠. 자꾸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의도만 가도 증권 이런 쪽은 다 몰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로 뭐 부산 도시로 모이게 돼 있는 거라서 도시 쪽에는 뭐 오른다든지 오를 수도 있는데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오를 집값이 있는 곳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이나 뭐 40년 장인, 100년 장인 해가지고 계속 대를 물려받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중소형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다 도시로 가.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를 또 사신다고 할 때는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인구가 밀집되는 도시인지 인구가 분산된 빠져나가는 도시인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이 어떤 전원주택을 사야 되는지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전원주택 구매를 하실 때는 도시형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꼭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냥 도시에 산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오셔야 되고 전원 생활을 즐기다가 내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원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전원주택을 제가 전망을 조금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좋아, 전원주택이 좋아는 거기서는 이제 생활 편리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표현 안 해도 다 이해가 대신에 아파트는 이제는 시세적으로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전원주택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가시면 땅값이 남습니다. 집값이랑 땅값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팔기 좋은 거는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은 향후에 좀 팔기 좋습니다. 그래서 내 후대한테 뭐 집을 팔아서 돈을 좀 물려주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원주택으로 오시면 되고 아파트는 조금 애매합니다. 모든 규정이 아파트는 조금 더 아파트는 따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 소개 많이 해드리는 게 이 영상 뒤에 나오는 것도 온석동이에요. 동입니다. 그냥 바로 옆에 한 3분 거리가 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도시랑 밀접된 곳을 소개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그쪽에서 사신다고 하면 그런 걸 사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3곳 현재 다뤄두고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밑에 댓글창에 그 전화번호를 나머지는 또 다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서산 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든지 예산은 다음 주에 가서 영상을 찍어요. 여기 안중이라는데 평택시 안중이라는 데하고 예산은 나중에 가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한 번은 또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원주택의 어떤 큰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택을 선정할 때는 정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꺼지면서 이런 원래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정확한 개념 이해를 조금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전원주택 사놓고 못 팔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인원이 밀집됩니다. 인원이 밀집되는 곳은 떨어지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뭐 나중에 파는 데도 괜찮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는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는 또 다른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 생기고 미국이나 이런 데랑은 또 다른 부동산의 형태가 생깁니다. 조금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가 생기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그거를 조금 더 염두하셔서 전원주택에 관련된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전원주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 현장 이제 집 짓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는 것도 이제는 집 짓기 시작합니다. 착공 신고가 끝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양대동도 건물이 많이 됐어요. 완전히 됐고 거기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산에도 벽돌집으로 이쁘게 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도시형 전원주택 소개를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해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